수고하십시오. 됐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자, 오늘은 8과의 제목이 한국의 인구 변화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책 다 펴셨어요? 네. 8과입니다. 자, 여러분은 여기에 거의 다 우리 대부분 결혼하신 분이 많으니까 아이들 있죠? 네. 네. 아이들 몇 명 있나요? 2명이요. 2명밖에 없어요. 3명 있는 분 없으세요?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저는 아이가 3명이에요. 오, 애국자 선생님 애국자입니다. 네. 애국자세요. 왜 이국자라고 할까요? 요즘 우리 아기 많이 안 나요. 네. 선생님 3명이다. 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벌써 나와버렸어요. 아이가 적어요. 한국에서는 아이 낳는 게 적다는 말이 나왔거든요. 자, 이런 얘기에 대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오늘. 자, 그런데 아이를 2명, 자녀분이 2명인 사람도 있고 3명인 사람도 있는데, 그럼 여러분은 아이를 더 안 낳고 싶어요? 여기 결혼해서 아직 조금밖에 안 되는 분도 계시죠? 그렇죠? 네. 이슬아 씨 그렇죠? 아직 결혼 안 하셨죠? 네. 안 했어요? 네. 그런데 아이 몇 명 낳고 싶어요? 한 명이요. 1명 너무 적어요. 그죠? 힘들어요. 힘들어요? 1명 낳고 싶어요? 저는 제가 나이가 젊다면 더 낳고 싶어요. 그런데 나이가 많아서 못 낳으니까 그런데 더 낳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고향이나 또는 여러분 나라에서는 아이 낳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들어보고 싶어요. 우리 베트남 출신, 베트남에서 오신 하비트라 씨, 베트남에서는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을 좋아하나요? 아니면 적게 낳고 싶어 하나요? 많이 나요. 많이 낳는다고요? 5명.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베트남에서는 아이 많이 낳는 것을 좋아해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럼 중국에서 오신 우리 주연 학습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중국에서는 어때요? 중국에서는 아이 많이 낳았어요. 요즘은 조금 낳아요. 아, 그래요? 네. 저희들이 알고 있기에는, 선생님이나 알고 있기에는 중국에서는 자녀를 1명 낳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요즘은 그래요. 네. 아, 그래요? 네네. 그럼 더 낳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야 돼요. 네? 나오면 정부에서, 중국에서 정책적으로 1명만 낳아라 했는데 2명 낳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글쎄요. 숨어 살아야 돼요. 예, 어디에 이렇게 등록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군요. 네, 그런 예. 경우도 있어요. 아,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 이 말도 되겠습니다. 그죠? 네, 그럼 중국이나 이런 데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1명만 인정되는 그런 정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책 있죠? 책 42페이지 한번 펴볼까요? 자, 좀 주세요. 좀 주세요. 42페이지 펴셨어요? 네. 42페이지에 거기 보면 그림이 많이 나와요. 그림 보셨어요? 네. 네, 거기 1960년대라고 나와 있죠. 네. 거기 한번 볼까요? 아, 여기 있어요. 그림 보시죠? 네, 보면 한국의 인구 변화라고 제목이 있어요.
얼마나 됐는지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그림 한번 볼까요? 1960년대라고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덮어놓고 나타보면 거지 꼴을 못 면한다. 덮어놓고 나타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알 수 있는 사람 한번 말해볼까요? 많이 놓지 마라. 예, 맞아요. 많이 넣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짓골이 된다고. 거짓이 된다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60년대에는 한국도 아마 전쟁이 일어나고 얼마 되지 않았고 살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많이 낳지 마라 라는 거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970년대예요. 70년대 그림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나 잘 기르자. 예, 거기 포스터나 그림 보면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나 잘 기르자. 어쨌든 둘만 낳도록 더 많이 낳지 말고 둘만 낳도록. 그러면 이때에는 아이들이 많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980년대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읽어볼까요? 뭐라고 돼 있어요? 둘도 많다. 둘도 많대요. 우리 한국어 배웠죠? 둘도 많대요. 둘도 많다는 거는 하나만 낳자 아니면 무자식 상팔자란 말 들어봤어요. 네. 무자식 상팔자가 뭘까요? 자식이 없는 거. 자식이 없는 거. 네, 무자식은 그거예요. 상팔자는 뭘까요? 네, 살아가기가 편하고 좋다라는 말일 것 같죠? 그래서 1980년대에는 둘도 많다, 한 사람만 낳자 이런 뜻일 것 같아요. 자, 2000년대예요. 이제 지금 비슷한 때가 오죠. 이때는 또 바뀌어갑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의 뿔보다는 여러 개의 뿔이 더 많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자녀에게 물려줄 최고의 사는 형제입니다. 많이 낳자라는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 뜻을 보면 하나의 촛불보다는 여러 개의 촛불이 더 밝은 건 맞죠? 이 뜻이 뭘까요? 많을수록 좋다. 자식 많이 낳을수록 좋다 이런 뜻일 것 같죠? 자, 이렇게 시대마다 인구 정책이 달라지고 있어요. 정책이라는 말이 나왔지만 좀 어려운 말일 것 같지만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인구 정책이 시대별로 이렇게 달라져 갔어요. 처음에는 많이 낳지 말자, 둘만 낳자, 둘도 많다. 지금은 많이 낳자. 시대가 뭔가 변하고 있다는 의미 같죠. 그렇죠? 자, 이렇게 시대별로 인구 정책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한국에 왜 이렇게 인구 정책이 달라졌는지, 뭐 때문에 이렇게 인구 정책이 달라졌는지 설명해 볼게요. 거기 책 보면 1번 43페이지 보시면 한국의 인구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라는 말이 여기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 읽어보시면 쭉 이렇게 우리 한번 읽어보고 오셨죠? 네. 여기에 보면 어려운 말도 있는데 이 어려운 말 중에 저출산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저출산이라는 말이 어떤 건지 설명해 볼게요. 아까 그랬죠. 지금 시대에,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된다고 그렇게 했죠. 그러면 지금 아이가 많이 낳는다는 말이에요? 적게 낳는다는 말이에요? 적게 낳습니다. 예. 자, 그럼 지금의 한국 사람들은 아이를 많이 낳지 않아요. 그쵸? 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지금 아이를 많이 낳지는 않는데 이렇게 아이를 많이 낳지 않는 거를 저출산이라고 합니다. 저출산이라고 합니다. 아이를 많이 낳지 않는 것을 저출산이라고 합니다. 자, 교재 있으시면 교재에 저출산에 밑줄 그으세요.
없어요? 자, 없으면 저출산이라는 말을 책 옆에 이렇게 쓰세요. 쓰시고 저출산은 아이를 적게 낳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아이를 적게 낳는다는 말이 저출산이면 아이를 많이 낳는다는 뜻은 무엇일 것 같아요? 아이를 많이 낳는다는 말은 출산율이 높다라고 합니다. 출산율이 높다라고 하는 말은 아이를 많이 낳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용어 설명을 했습니다. 저출산 또는 아이를 많이 저출산, 출산율이 낮다 또는 출산율이 높다라는 말, 뉴스나 우리 신문 매체에서 출산 또는 저출산, 출산율이 낮다, 출산율이 높다라는 말이 나오면 아이를 적게 낳는구나 또는 아이를 많이 낳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출산에 대해서 용어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라에서는 그러면 한국은 점점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어서 이렇게 출산율을 높이자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나라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어떤지 출산율이 높아지고 있는지 또는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는지 얘기해 볼까요? 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잠깐만요. 네,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저는 필리핀에서 왔어요. 네. 필리핀에서는 그럼 어떠한 출산율의 그 형태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아이들이 많이 나요. 많이 나서 저 형제 5명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 그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은 또 키우는 문제가 있죠. 그죠? 네, 돈 많이 들어요. 주로 그러면 아이들은 누가 키워요?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요. 할머니도 계세요. 부모님도 같이 살아요. 네. 같이. 필리핀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부모님이랑 그 조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형태가 많아서 많아요. 네. 그런 조부모님들의 도움을 받는가 보죠. 그죠?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중국에서는 어떨까요? 중국에는 하나만 나요. 그래요? 정책이 하나만 넣는데 원래부터 2가지 허용이 됐어. 그런데 왜 하나만 낳는 정책을 가지게 되었나요? 인구가 너무 많았어. 많아요. 인구가 많은 대신에 땅은 넓던데요. 먹고 살았어. 나라의 그 경제 상황이 어려워갖고. 좋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베트남에서는 어떤가요? 저는 북한에서 왔어요. 예. 미안합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우리 형제가 연주님 베트남에서 안 오셨죠? 북한에서 오셨나요? 여기 베트남이었어요. 네,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았으면 잘 얘기를 잘 못할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한국에서는 점점점 인구가 아이를 낳는 출산율이 저출산이 되고 있다는 게 주요한 내용입니다. 네. 자, 그러면 출산율이 낮아지면 저도 아이 키우는 데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이를 키우고 너무너무 힘들었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 아이들이 커가는 그 모습이나 그런 걸 보면서 또 다른 보람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다고 생각하는데, 출산율이 낮아지는 게 한국의 현실인데 낮아지면 어떤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출산율이 낮아지면 인구가 일단은 적어져요. 지금은 괜찮지만 다음 세대가 되면 일단은 인구가 적어져요. 인구가 지금 적어지면 경제활동하는 사람, 쉽게 말하면 돈을 버는 사람이 적어요. 돈을 벌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돈을 버는 사람이 더 적어져요.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죠. 집에서도 돈을 적게 벌면 사는 게 어때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라에서도 돈을 적게 벌고 쓰는 사람이 많아지면 당연히 못 살게 되죠. 못 살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제 생각은 그래요.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한국에서 지금 출산율이 낮아지는데, 출산율이 낮아지면 어떤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주세요. 인구가 적어져요. 네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세금도 적게 걷어요. 예, 맞아요. 적어지면 일단 돈, 세금이 적어져요. 맞죠? 여러분, 세금이 적어진다고 했어요. 세금이 뭘까요? 나라에서 거두는 돈. 예, 우리가 국민이 살면서 나라의 살림을 하기 위해서 돈을 내는 거죠. 소득에 따라서 내는 거예요. 세금이라고 해요. 네, 정우학습자님 잘 말씀하셨어요. 세금이 낮아진다고 했어요. 맞죠? 네. 그럴 것 같죠? 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기해 보실까요? 아이들 교육하는데 좀 영향 줄 것 같아요. 아이들 교육에 영향을 네. 준다고요? 어떤 교육에 영향일 것 같습니까? 저는 형제가 5명이기 때문에 가난해요. 가난한데 서로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 하나 있으면 가족끼리 배울 수 있는 거 적다고 생각해요. 네. 자,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 같죠? 그렇죠? 자, 일단 단점은 어떤 거라고 제가 요약을 해보면, 한 사람 있으면 교육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가 많으면 교육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장점은 어떨 것 같아요? 서로 도와주는 인성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그렇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아까 여기 보면 1960년대 덮어놓고 났다 보면 먹골 못 면한다 했죠. 거짓골. 그런데 그때는 살기는 좀 힘들었지만 우리 형제 간에 자매 간에 도와주고 이런 마음들은 지금보다는 훨씬 컸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이렇게 뭐 도와주거나 이런 데 대한 그런 마음이 되게 정서적으로 좋았을 것 같아요. 네, 이런 문제 있죠. 자, 다음에는 또 말씀해 보실까요? 출산율이 낮아지면 네. 노인 인구가 늘 것 같아요. 아, 예, 노인 인구가, 예. 노인 인구가 막 늘어나갖고 자, 제가, 예, 맞아요. 노인 인구가 늘어난다고 했어요, 금방. 그런데 제가 뭐라고 적었지 한번 읽어볼까요? 고령화라고 했죠.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고령화라고 한답니다. 자, 오늘 또 새로운 낱말 배웠습니다. 고령화라는 말 배웠습니다. 고령화가 뭐라고 했습니까? 한 번 더 말해볼까요?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네. 고령화라는 건 노인
많아진다는 거예요. 노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도 다 노인이 될 수 있죠. 그런데 비율이 이렇게 맞아야 이 사회가 형성이 잘 되는데 어느 한 곳에 너무 많아져 버리면 분명히 균형이 깨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고령화라고 할 수 있답니다. 이제 사회가 고령화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한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네, 또 어떤 게 있을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서 내 짝이 없어 결혼 못해요. 예, 맞아요. 결혼. 네. 결혼에 문제가 생기네요. 중요한 문제죠. 네. 우리 결혼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네. 결혼해야 되죠. 그래서 앞에 뭐가 붙을 거고 무슨 결혼이 많아질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 같은 결혼 형태예요. 네, 국제 결혼이 많이 생겨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결혼에 짝이 없어서 국제 결혼이 많이 생긴다. 예, 이런 현상도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현상도 있습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선생님들께서 앞에서 많이 말씀해서 예. 그런데 제가 또 듣고 싶은 대답이 있는데 여기서 안 나오네요. 어떤 게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네, 일을 할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들어요. 네, 그 말을 듣고 싶었어요. 뭐예요? 네, 노동력이 노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점점 어떻게 해요? 줄어요. 이렇게 되면 나라에 뭐하고 상관이 있어요? 이거는 경제. 나라의 경제하고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렇죠? 네. 자, 이래서 우리가 저출산이 되면 어떠한 문제가 생길까? 세금이 줄어들어요. 맞죠? 그 다음에 교육에서도 문제가 생긴답니다. 뭐 장점도 있네요. 교육에 많이 넣으면 출산율이 높으면 인성이 좋아진다 하지만 출산율이 낮아지면 기회 아니요. 출산율이 높아지면 쏘리합니다. 기회가 줄어든답니다. 자, 그 다음에 출산율이 저출산이 되면 고령화되기가 쉽죠. 그렇죠? 그 다음에 국제 결혼이 많이 생길 수도 있답니다. 자, 국제 결혼이 많이 생기면 거기에 대한 우리 다문화 사회 라든지 우리 아이들의 교육 문제라든지 언어라든지 여러 가지 현상이 문제라고는 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 현상이 생기니까 사회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게 바뀌어야 되는 그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렇죠?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노동력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노동력이 줄어들고 그러면 한국의 경제가 힘들어진다. 이렇게 이런 문제 걱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령화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는데 자, 여기 앞에 보세요. 아까 고령화라는 말이 나왔는데 고령화가 아까 어떤 인구가 늘어난다고 했어요? 노인. 네. 고령화라고 생각하면 노인 인구라는 말이 떠오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한국은 지금 저출산의 문제 때문에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노인 인구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나라에서는
한국처럼 비슷한 현상이 일어납니까? 아니면 뭐 젊은 세대가 많아서 아직까지 이런 문제가 없는지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우리 필리핀에는 아이들이 많아요. 고려 할머니 아직까지는. 할아버지보다 아이들 많아요. 아이들이. 우리가 뉴스나 이런 매체에서 듣기로도 베트남이나 필리핀은 젊은 국가라고 했어요. 나이에 비례하면 20대의 나이라고 했어요. 그에 비해서 한국은 지금 엄청나게 나이가 많은 국가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필리핀 괜찮아요. 아주 아이들 희망과 비전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죠? 그 여기에서 학습자도 말하듯이 아이들이 많다는 거는 희망이 있는, 그쵸? 희망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어때요? 중국은 노령화보다는 현재도 중국도 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중국의 세계에서 중국이 미치는 영향력은 어마어마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인구예요, 인구. 그죠? 뭐 지어자원도 있고 여러 가지 많지만 인구가 가지는 엄청난 위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한국의 문제가 조금 심각하다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나라에서도 아이를 많이 낳으면 좋다라고 계속 이제 이렇게 얘기해서, 그런데 아이를 많이 낳고 싶어요. 낳고 싶은 사람도 많잖아요. 많은데 왜 아이를 낳지 않을까? 여러분 생각에 한국 사람들이 왜 아이를 많이 낳지 않으려고 생각한다고 해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왜 아이를 많이 낳고 싶지 않을까요?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 키우기는 많이 들어요. 네. 돈이 많이 들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키우기는 옛날이 더 어려웠을 거예요. 옛날에 저희 그 형제 자매들은 8명이에요. 8남매예요. 8남매인데 선생님 얘기하면 원래 좀 재밌잖아요. 그죠? 제 얘기를 잠깐 하면 저희 집은 8남매인데 제가 막내예요. 그런데 너무 형제가 많으니까 제가 막내가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정말 엄마 아버지는 눈만 뜨면 밭에 나가 일하시고 저희들은 그냥 저희들끼리 그랬고, 제가 아마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밥을 했지 싶어요. 밥을 하고 빨래하고 그 옛날에 그 소먹이는 거 있죠. 소먹이고 이런 집안 활동을 그냥 알아서 해라 소리는 안 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많으면 이 분담을 잘해서 위에서 해라 이러면 부모님이 안 시켜도 그런 거 있죠. 그 필리핀에서도 그렇죠. 그런 게 있죠. 형제들이 많으면 스스로 이렇게 하잖아요. 언니가 동생 맞아요. 그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에 한국에 아빠가 일하러 오신 그런 분이 있었는데 나이는 젊더라고요. 베트남에서 형제 둘이 있는데 정말 스스로 이렇게 이렇게 많지 않아도 스스로 이렇게 알아서 해갖고 하고 나 하고 이렇게 하는 걸 그 TV에서 본 기억도 있거든요. 자,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때요? 젊어요. 그런데 왜 질문이 죄송해요. 왜 한국 사람들이 애기 나오면요 공부를 빨리 시켜요. 돈이 많이 들어요. 학원도 가요, 학교도 가요. 그래서 돈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안 돼요. 맞아요. 그런 것도 있죠. 한국에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교육을 많이 시키고 싶어 하니까 그런 문제들도 있죠. 또 왜 그럴까요?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네. 엄마들이 직장을 다녀요.
그래서 아기 키우기 힘들어요. 아기를 맡길 때가 있어. 네,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서 가장 현실에 와닿는 문제가 엄마가 직장을 많이 가져요. 그런데 엄마가 직장을 많이 가진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의 여성들도 교육이 아주 높게 받는 여성들이 많아요. 그래서 직장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아이를 많이 낳고 싶지 않은 그런 것도 있죠. 또 한 가지, 네. 결혼을 늦게 해서 아기가 잘 안 생겨. 그런 문제도 많아요. 요즘에 이런 결혼을 늦게 하니까 이 가임기가 적당한 때 결혼을 해야 아기가 잘 생기고 건강한 아이도 낳고 하는데 너무 늦게 결혼하니까 그래서 한국에 어떤 클리닉이 많이 성행하는지 알아요? 불임 클리닉. 잘하시네요. 브림 클리닉. 정말 우리 같이 아이를 이렇게 3명, 4명 낳는 사람들은 아이 낳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을 잘 못하고 그냥 생기구나 이렇게 하는데, 제 주위에 지금도 아이 48살인데 아이가 없는 분이 있는데 정말 갖고 싶어 해요. 또 갖고 싶은데 아이가 안 생겨서 브림 클리닉을 정말, 브림 클리닉은 저는 그냥 브림 클리닉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서 어떤 걸 하는데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아이 낳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서 어쨌든 한국 여성들은 아이를 덜 낳고 싶어 하고, 또 어떤 현상이 많은 결혼 자체를 하기 싫어요. 이야기를 이렇게 주변에서 듣거나 우리 주변에서 보면 혼자 살고 싶어 많이 해요. 왜 혼자 살고 싶냐 라고 하니까 주된 이유가 아이 낳기 싫대요. 첫 번째, 아이 낳기 싫대요. 두 번째, 가정이라는 그의 얽매여서 내가 노동을 하기 싫대요. 남편 뒷바라지, 시댁 있죠? 이런 거 하기 싫다고 하는 분들이 진짜 너무너무 많아요. 저출산 문제에 그런 여성들의 생각도 한몫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는 그런. 저희 아주버님도 50인데 총각이에요. 아직 가능성이 있다 그지요? 안 간대요. 못 한대요. 혼자 사는 편하대요. 가능성이 있다 그죠? 어쨌든 적극적으로 좀 나서봐요. 네. 안 돼요. 여하튼 이래서 한국의 어떤 저출산의 문제가 되고 있고, 또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은 예로부터 남아선호 사상이라고 했는데, 남아선호 사상이 뭔지 한번 볼게요. 아들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점차 줄어들면서 지난해 출생 성비가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의 2013년 출생 통계를 보면 이와 100년간 출생 남아할 수 있는 출생 성비는 지난해 105.4%,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81년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생 성비는 1980년대 중반 107 안팎을 유지하다가 1990년에 116.5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뒤 2000년까지는 대체로 110대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남아 선호 사상이 과거보다 약화되면서 성비 불균형이 정상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잘 들으셨어요? 네. 어떤 내용인 것 같아요? 아들을 많이 낳아요. 네. 날보다. 아들을 많이 낳는다라기보다 아들을 많이 낳고 싶어하는, 그죠?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남아선호라고 합니다. 그쵸? 아들을 많이 낳고 싶어하는 생각은 남아선호
싶어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아주 심했어요. 아까 선생님 집도 8남매라고 했는데 아들이 5, 딸이 3이에요. 아들 5 그만놔도 될 건데 그죠? 그래서 아들을 너무너무 낳고 싶어하는 생각이 남아선호 사상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대요? 지금은 어떻대요? 약화됐대요. 덜하다는 말이죠. 약화라는 거는 예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덜하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네. 남아선호 사상이 다른 나라에도 남아선호 사상이 있나요? 주로 남아선호 사상은 아시아 국가에서 많이 하죠. 한국은 그게 심했는데 지금은 어쨌든 약화됐대요. 딸이 더 좋다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 딸이 더 좋다 하는지는 이따 얘기해보고 다른 나라에서도 그럼 남아선호 사상이 있을까요?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우리 필리핀 나라 자세히는 몰라요. 그래요. 어떨 것 같아요? 아들 좋아할 것 같아요. 좋아해요. 근데 근데 딸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왜 아들을 더 좋아할 것 같아요? 제사를 지내줘서. 필리핀에도 제사가 있나요? 우리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가라서 제사 없어요. 그래도 어때요? 중국은 아들 좋아해요. 하나밖에 못 놓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아들도 좋고 딸도 좋아요. 어떨 것 같아요? 저는 딸 좋아해요. 네, 좋아요. 네. 아들도 있으면 좋겠죠. 싫어요. 우리 친구 네. 라네사라고 있는데 네. 이번에 딸 낳았어요. 딸 낳았는데 남편하고 우리 친구 라네사는 딸 좋아해요. 근데 시어머니가 싫어해요. 딸 낳았다고 싫어해요. 그 시어머니 연세가 많으시죠? 예, 연세가 70, 80 잘 모르겠어요. 연세 많으시네. 그죠? 시어머니가 싫어해요. 그래서 뭐가 생겨요? 갈등. 그쵸? 고부 갈등 생기죠. 딸 낳고 싶어요. 잠시. 딸 낳고 싶어요. 아들 낳고 싶어요. 참고로 아직 결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딸 낳고 싶대요. 그렇죠? 자, 어쨌든 한국에는 예전에 그랬다는 말이에요. 남아선호 사상이 있고 지금은 딸 아들 구별 잘 안 해요. 딸도 좋고 아들도 좋아요. 그러나 지금의 여러분들은 며느리죠, 며느리. 며느리란 말은 누가 계셔요? 시어머니 계셔요. 그래서 혼자 생각으로 딸 그만두지 이런데 시어머니가 아까도 그랬듯이 고부 갈등이 있어요. 시어머니 아들 나 안 돼, 아들 나 안 돼 이러면 또 갈등 고민이 돼요. 그렇죠? 실제로 그런 문제 많죠. 그래서 시어머니랑 얘기를 잘 하셔갖고 네, 그거는 엄마니 잘. 우리 어머니 아들만 셋나 했어요. 어머니한테 그럼 어머니 그런 기술은 어떻게 해요?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아들을 쫙쫙쫙 놓을 수 있어요. 가르쳐 주시면 놓을게요 라고. 무슨 애로? 그렇죠? 그렇죠. 아들도 있고 딸도 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남아선호 사상이 있었고 지금은 그렇지 않고 딸이든 아들이든 다 중요하고 예쁜 자식입니다.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지금 이제 금방 말씀하셨는데 아들을 더 선호하는, 아들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느끼셨죠? 네. 특히 뭐 시어머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사회에서 보면 남자들이 더 이렇게
대우받는다는 대우 더 중요하다는 느낌, 그렇죠? 이런 거라든지 회사에서 이렇게 과장, 뭐 부장 이렇게 승진되는 그런 비율이라든지 이런 그런 것들을 보면 남자가 우선한다는 생각을 아직까지는 더 많은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우리 친구 필리핀 친구 라메사가 물어봤어요. 네. 시어머니한테 왜 아들 시엄마 왜 아들 원하세요? 나중에 제사 받을 수 있어서 아들 원한대. 제사. 그런 이유도 참 많을 것 같아요. 한국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한국에서 10년 넘게 사셨으면 제사 많죠. 제사 힘들죠. 네. 예.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브라질에서 왔는데 제사 3일, 4일 전에 되면 엄마 여기 아파요. 여기 아파요. 진짜 그 얘기를 들었어요. 아파요 이렇게 한대요. 왜 그렇게 하면 되지, 뭐 시장 보고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이제 결혼해서 와서 명절, 제사 자기 식구끼리 지내는 건 괜찮대요. 다른 친척들이 이렇게 온대요. 그렇게 와서 지내고 얼른 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사람이 말하길 조카라는 말 잘 모르더라고요. 이렇게 나이가 어린 사람, 조카라고 했어요. 조카는 빨리 가는데 나이가 많은 사람은 앉아서 술 달라, 막걸리 달라,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미치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가셨으면 싶은데, 그래서 그거를 몇 번 겪고 나니까 정말로 제사하기 전에 우리가 받는 그 명절 정금처럼 아파요. 그러면 그 시어머니께서 너는 왜 그렇게 자꾸 아프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다 하신다고 그런 얘기를 직접 들었어요. 그래서 제사 문제가 될 수도 있겠어. 그런데 풍습이라는 거는 이렇게 한 말 잘 못 바꿔요. 그렇죠? 네. 몇 분까지입니다. 몇 분까지예요? 여기까지는 45분 있어요. 벌써요? 5분은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국에는 어쨌든 저출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결혼해 와서 그 저출산을 더 나빠지지 않게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에 긍지를 사랑스러움을 느끼세요. 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45페이지 한번 볼까요? 네. 책 45페이지 볼까요? 45페이지 아니고 44페이지입니다. 이러한 그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문화 현상을 제목이에요. 저출산에 대해서 아까 무슨 결혼이 많이 생긴다고 했죠? 국제결혼을 하니까 문화가 한국 혼자의 문화가 아니고 다문화에 대해서 어떤 현상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한국 문화가 당황스러운 적도 있고 맞지 않는 적도 있고 그렇잖아, 그죠? 네. 그래서 이러한 다문화 현상들이 많이 생기고 다문화 현상들에 대해서 서로 이해하고 알아야 될 부분도 많다는 것을 이제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5페이지 오늘 정리하게 할게요. 한국의 인구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 라고 했는데 아까 한국의 인구 변화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다고 했죠? 출산율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네, 출산율이 적어진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뭐입니다. 뭐예요? 저출산. 네, 저출산입니다. 맞죠? 네. 자, 그 다음에 한국의 고령 인구 비율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를 무슨 화시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고령화 시대. 네, 한국은
한국은 고령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자녀를 출산해 주는 것은 한국 정부에 아주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자, 2번 한번 읽어볼까요? 2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책 없어요? 네, 한국 외국 2번 중에서 한국 2번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문화 현상은 뭘까요? 한국 체류 외국인 중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이 가장 높다고 했는데 아까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한국에서 외국인이 아주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떠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같이 결혼 이주자, 결혼 이주민도 많아지고 있죠. 그런데 그 비율이 가장 높은 비율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이주 노동자. 네, 외국인 노동자, 이주 노동자도 되지만 외국인 노동자의 비율이 제일 높아요. 그 다음에 결혼 이민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 또는 결혼 이주민 이런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한국 정부는 여러 가지 외국인에 대한 정책을 세워야 되겠죠. 그렇죠? 이러한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부서가 어디일까요?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하고 뭔가 바꾸고 이런 데 가는 데 있죠. 여권 바꾸고 왜? 출입국 관리소가 어디에 소속돼 있죠? 법무부. 네, 법무부 있죠. 그래서 법무부나 이런 데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런 거라든지 이거는 그냥 간단한 거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다문화센터나 이런 데 가서 많이 듣고 알고 있는 것들 많죠? 네. 그죠? 그래서 다문화 교육이나 다문화 센터에 가서 여러 가지 혜택이나 또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정보 이런 것들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것 같아요. 그죠? 네,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풀기 할게요. 1번. 다음 설명 중 맞으면 O, 틀리면 X표를 하시오. 1번. 한국에서는 저출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오. 네, 이제까지 늘 뭐에 대해 설명했어? 저출산. 맞습니다. 2번. 한국 내 체류 외국인 중에 외국인 근로자가 가장 많다. 오. 맞죠? 두 번째 누구예요? 결혼 네, 이주자. 결혼 이민자입니다. 3번. 한국의 고령 인구 비율은 최근 들어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다. O예요, X예요? X. 늘어나고 있다고 했죠. 자, 2번.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한국 사회에 있죠? 거기 갈라볼까요? 기억? 출산의 출산율 저하와 급속한 노령화. 네, 노령화. 는이에요? 은이에요? 는. 우리 한국어 시간에 배웠죠? 받침 없어요? 는. 고령화는 미래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아이를 낳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 다음 중 한국의 인구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1960년대의 인구 정책은 많은 자녀의 출신을 장려한다 하였다. 맞아요. 맞죠? 네. 맞죠? 맞아요. 틀렸어요. 아까 너무 많으면 무슨 꼴? 의지꼴. 그래서 장려하였다 아닙니다. 그래서 2번 70년대 인구 정책은 한 명의 자녀 출산을 장려하였다. 두 명이죠, 2명. 3번 80년대 인구 정책은 아들 출산을 장려하였다. 아니에요. 맞죠. 아들, 딸 구별 말고 몇 명? 둘만. 4번 2000년대 인구 정책은 다자녀 출산을 장려하였다. 맞죠. 그죠? 네, 맞습니다. 자, 아까지 문제 풀었는데 내용은 어렵지 않은 거죠. 우리가 실제로 겪고 있는 문제들이라서 어렵진 않죠. 여기에 대해서
집에 가셔서 시어머니하고 아들에 관한 문제를 또다시 얘기 한번 해보시고 네. 갈등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수업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